꿀 한 스푼이 콩팥 노화를 늦추는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집에 꿀 한 병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꿀을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나 차에 넣어 먹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차에 넣어 먹거나 피곤할 때 한 스푼 정도 먹는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꿀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건강을 이야기할 때 꿀이 몸의 균형을 돕는 음식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따뜻한 물에 꿀을 조금 넣어 먹는 습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꿀을 자연식품으로 생각하며 꾸준히 섭취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조용히 일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고 수분 균형을 맞추고 혈압과도 관련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콩팥의 특징은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콩팥은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음식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꿀을 먹는 것이 정말 콩팥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 물론 꿀이 어떤 질환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꿀은 자연식품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고, 일부 건강 이야기에서는 꿀이 몸의 균형과 관련된 식품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이렇게 꿀을 먹으면 콩팥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 배경을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조용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심장처럼 크게 뛰는 것도 아니고 폐처럼 숨을 쉬는 느낌이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콩팥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 가까운 혈액을 걸러내며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콩팥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하는 분들 중에는 콩팥은 평생 쉬지 않는 필터와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중장년 이후에는 콩팥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콩팥이 좋아하는 생활 방식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분, 적당한 음식, 과하지 않은 당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꿀이 다시 주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음식이면서 동시에 자연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설탕과 달리 다양한 자연 성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제된 당 대신 꿀을 조금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꿀이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자연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습관이 건강한 식생활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는 아침에 따뜻한 물에 꿀을 조금 넣어 먹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이 몸의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대부분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꿀을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꿀이 정말 몸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처럼 느껴지지만, 자연에서는 벌이 꽃에서 모은 성분이 오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 문화에서 꿀을 자연식품으로 활용해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피곤할 때 꿀을 조금 먹으면 몸이 금방 편안해지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꿀이 단순한 설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꿀을 자연에서 온 단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달콤한 음식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초콜릿이나 단 음료를 떠올리지만 어떤 분들은 꿀을 조금 먹는 습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꿀은 자연에서 온 단맛이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적절하게 활용하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는 식습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정제된 단맛보다 자연식품을 선택하려는 흐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생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따뜻한 물에 꿀을 아주 소량 넣어 먹는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는 아침에 몸이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특별한 건강 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습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건강관리라는 것이 거창한 방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따뜻한 차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따뜻한 물에 꿀을 아주 조금 넣어 먹는 습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에 몸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에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건강관리라는 것이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건강을 오래 관리해온 분들을 보면 이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음식의 양을 과하게 늘리지 않는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리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따뜻한 물에 꿀을 아주 소량 넣어 마시는 것을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몸의 균형을 생각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는 분들 중에는 몸이 좋아하는 습관은 대부분 단순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수분, 과하지 않은 음식, 규칙적인 생활 같은 것들입니다. 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식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을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떤 생활 습관 속에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꿀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 입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언급되지만 그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잠을 자면서 수분을 조금씩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꿀을 아주 소량 넣어 먹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자연식품을 소량 섭취하면 몸이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잠시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꿀을 아주 소량 사용하는 습관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꿀 역시 자연당이기 때문에 과하게 먹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이야기를 보면 꿀은 아주 소량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함께 따라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 거창한 방법을 찾기보다 지속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과식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자연식품을 조금씩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꿀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습관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꿀을 이야기할 때도 꿀이 특별한 해결책이라기보다 건강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식품 중 하나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야기할 때 흔히 몸에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오래 관리해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식습관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이 특별한 비법처럼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많은 건강 이야기를 보면 꿀을 아주 소량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더 많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차에 조금 넣어 먹거나 따뜻한 물에 소량 넣어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연식품을 부담 없이 활용하는 습관이 몸의 균형을 생각하는 식생활과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건강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몸은 과한 것보다 균형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특정 음식만 지나치게 섭취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연식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탕 대신 꿀을 조금 사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음식의 양을 줄이면서도 자연의 단맛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지속 가능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 과식하지 않는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자연식품을 조금씩 활용하는 방식이 건강 이야기에 함께 등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생각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꿀 역시 건강관리의 중심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선택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을 오래 유지해 온 분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생활 리듬이 조금 달라졌을 때 그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의 신호를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을 충분히 잤는지, 음식이 과하지 않았는지, 몸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같은 것들을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결국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콩팥 건강도 이런 생활 습관과 연결된 이야기로 자주 등장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조용히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이야기를 보면 충분한 수분 섭취, 과하지 않은 음식, 규칙적인 생활이 콩팥 건강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이야기됩니다. 꿀 역시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꿀이 특별한 치료 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식생활의 한 예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작은 습관을 오래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 과식하지 않는 습관,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자연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 건강 이야기와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비법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음식 하나가 아니라 생활의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찾다 보면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오래 관리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은 과한 것보다 균형 잡힌 생활을 더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어떤 기적 같은 효과를 주는 식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식품을 생활 속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하나의 예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꿀을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런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음식의 양을 과하지 않게 조절하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자연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 건강 이야기에 함께 등장합니다. 꿀 역시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꿀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차에 넣어 드시는지, 아침에 드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사시는 곳을 알려주시는 분들께는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건강 이야기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